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김호중 씨가 그랬어요. 앞서 이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수사에 이제 잘 협조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새벽 마실 때 많이 이용주는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새벽 마셨다는 이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저렇게 기자들의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지만 선택적으로 답변을 김호중 씨는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답변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구속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 혹시 경찰의 협조는 잘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조사에서 경찰이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날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일날 그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고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인데 아하. 휴대전화가 가지고 다니는 블랙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네. 기존에 김호중 씨 휴대전화 세대가 압수가 됐었지만 네. 김호중 씨가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했었죠.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비협조 논란이 벌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조사에서 네. 휴대전화 세대 중에서 일부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일부는 제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석 대 중 일부, 그 일부라는 게 한 대를 말하는 건지 두 대를 말하는 건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일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석 대 모두, 휴대나 석 대 모두 지금 비밀번호를 다 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선택적, 즉 선별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김호중 씨는 그랬잖아요. 애초에 대리 자수를 시킬 때 애초에 이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한테 대신 자수를 시켰다는 게 알려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한테 그 막내 직원은 그러면 대신 처벌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혼찌감이 났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막내 직원은 무서워서 이 부탁, 이 지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범인도피 교사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이윽고 다시 그 또 다른 매니저가 있죠. 실제 허위로 내가 했다라고 자수한 매니저한테 이 대신 사고 직후에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경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허. 이 통화 녹음 자체는 매니저가 요즘에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자동 녹음된 걸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낮은 나이 어린 매니저한테 시켰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 매니저한테 또 부탁한 거 아니에요.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전후 관계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나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라. 교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나 매니저가 김호중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자체적인 판단 또는 대표사 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점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범 중에 그 방조를 넘어서 교사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녹음 파일 즉 소속사 막내급 직원한테 했던 그 녹음 파일 아마 그 막내급 직원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지금 협조를 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이걸 파일을 제공했을 리는 없고 그 막내급 직원분이 아마 제공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 소속사 막내 직원은 김호중 씨의 요구에도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죄명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김호중 씨는 지금까지 그랬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도 김호중 씨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소극적, 수동적으로 나 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소속사 대표가 알아서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처리하라고 하고, 한 명은 옷 바꿔 입고 또 경찰 대리 출석하고, 한 명은 구리 호텔로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그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기가 전화해서 대신 좀 자수 좀 해줘. 맞아요. 그게 범인 도피 교사예요. 전형적인. 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던 매니저에게 옷도 줬다는 건 대리자수하라는 건 최소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실 구속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사님한테 혼나기도 한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죄명 받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런 가운데 사실 세간의 관심은 김묘성 기자님, 그날 김호중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한때는 뭐 허경환 씨네 슬리피 씨네 했었는데 그 두 분은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대체 누가 있었을까? 있긴 있었다는데 막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업소 이렇게 쭉 거치면서 술을 마신 후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동석자가 유명 연예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누굴까 과연 추측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개그맨 허경환 씨라든지 래퍼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건이 나던 그때 가족이랑 있었다라면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그랬었죠.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석자 연예인이 누구인지 한 매체가 실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동석자는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래퍼 길 씨였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정찬우 씨는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스크린 골프 자리에만 동석을 했을 뿐 그 이후에 저녁 식사라든지 유흥업소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길 씨는 정찬우 씨보다는 조금은 입장이 늦긴 했는데 분명히 밝힌 부분은 길 씨는 음악 의뢰를 받아서 그 사건이었던 그 당일 그때 김호중 씨와 첫 대면을 했고 그리고 길 씨는 과거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다 보니까 술자리인 걸 미리 알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고 만남을 마친 후에는 택시로 귀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하. 그런데 보세요.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는 그날 이 김호중 씨와 있었던 부분, 있게 된 배경은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는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따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두 분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회적 사고에 내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서 좀 당혹스럽고 사실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찰 조사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고 이 참고인 조사로 그 당시에 음주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동석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찰서 관계자도 이 두 명이 음주운전 사건과는 무관하다. 방조 등의 혐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정찬우 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헤어졌고요. 길 씨도 유흥지점에서 따로 나와서 택시 탔는데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유흥지점에서 집을 갈 땐 또 대리운전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뭐 방치했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 씨는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경찰이 술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봤을 때 자리도 좀 떨어져 앉아서 정확하게 내가 알진 못하지만 술잔이 김호중 씨 술잔이 좀 비어 있어서 이제 소주 몇 잔 뭐 따라줬다. 요 정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두 사람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하하. 김호중 씨의 사건이 역대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말 정찬우 씨와 길 씨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는 한 3시간 만에 끝났는데 무려 6시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귀가를 했잖아요. 언론에 공개되면서. 바로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도 이걸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상당히 그 귀가 모습이 공개된 것을 놓고 어조는 차분했지만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날 6시간 동안 김호중 씨가 뭐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했고, 아니 난 들어올 때 분명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갈 때는 정문으로 나가라 그러느냐. 아하. 그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조남관 변호사에게는 이제 경찰 공보규칙 15조에 보면, 그러니까 저게 요청하면은 사실 지하로 내려보내줘야 한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귀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마 경찰이 나갈 때는 불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여기서 이제 조남관 변호사가 어찌 보면 일종 비판에 나오는 건 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성규 씨를 언급했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이제 경찰이 좀 뭐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켰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다소 무리한 수사에 따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권위에 지금 이 부분을 제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호중 씨에게 이게 꼭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과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숙하겠다는 모습일까요? 이걸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나를 인격 침해했어? 명예훼손했어? 가만 안 둬. 지금 그걸 또 다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나 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도 뭐 얼마의 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방송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거란 얘기도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지금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음주운전, 도주, 거짓말 이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김호중 씨가 방송에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아하.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KBS 같은 경우에 네. 이 기준이 있는데 위법,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는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김호중 씨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아하. 거기서 김호중 씨한테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임시 조치고 앞으로 네. 이제 뭐 이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네.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규제 수위를 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뭐 KBS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유사한 조치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이 된 김호중 씨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